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13분이며 장소는 성남 이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입니다. 구술자는 김연아 선생님이며 면담자는 권기숙입니다. 그럼 1회차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본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구술체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천 서구가 그동안 다발적 급진적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성남동은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본 정주민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성남 3동으로 이주한 선주민과 성남 3동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이번에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예, 1차 면담에서는 선생님의 과거 기억을 돕기 위해 생애사에 관한 질문을 주로 드릴 거고요. 2차 면담에서는 정주와 이주에 관한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면담 흐름에 따라 준비된 질문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중복적으로 다뤄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 상황을 여쭤볼 텐데요.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 1956년 8월 23일이요. 네. 음력인가요? 음력이요. 네. 태어나신 지역은 어디세요? 인천시 중구 북성동. 중구 성동. 네, 태어나신 곳이 혹시 부모님의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부모님 이북이에요. 이북에. 피난 나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피난 나오셔. 전쟁 때요? 네. 네. 그럼 그 당시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어머님 계시고 예. 사남매예요. 이남 이녀. 네. 이남 이녀. 네. 네. 그럼 어린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자주 다니셨던 혹시 장소가 있을까요? 예, 저는 자유공원을 많이 갔어요. 자유공원은 어디에 있어요? 중구청 뒤에 네.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래요. 메가더 네. 장군 동상. 네. 과거에 그러면 우리 그 부모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어요. 힘들게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럼 어디에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중구 북성동 거기 그래요.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음식 장사 하셨어요. 식당. 예. 아버님하고 어머님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예. 아버님 먹고 대학생이지 뭐 옛날 거인데. 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지. 그러셨어요. 장사를 몇 년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하니까 지금도 하세요? 예. 어디냐면 만석동 할머니 쭈끔 있지. 네. 그 TV에 많이 나오죠. 네. 그 집이에요. 유명한 네. 맛집으로 또 그렇게 나오실 정도면 굉장히 음식 솜씨가 있으신데.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좀 뛰어나요. 그러시구나.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럼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아까 여쭤봤나요? 태어나신 지역이 중구시고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서구 성남 이동, 네. 경남 하너스빌, 영국로 172번인가 그런. 네. 성남 여기 이동인가요? 예. 이동에 172번. 네. 그럼 현재 가족 네.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딸들 저희 아저씨 두 이남매. 남편과 따님 두 분이서. 아니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 네. 그러면 회장님께서 지금 사시는 곳은 언제부터 사셨어요? 결혼해서부터니까. 네.
결혼해서 80년대에 결혼해서 일로 왔으니까 네. 그때부터 여태서 성남이동에 사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예. 꾸준하게 계셨네요. 그럼 지금 사시는 곳에 경남 만화숲을도 그때 이사 오셔서 쭉 사신 거예요? 그 재건축을 했잖아요. 재건축. 옛날에는 세인천 아파트였는데 네. 그걸 이제 그 당시에도 집을 비워야 되니까 이사 간 것도 어차피 성남 이동이고 587에 살다가 다시 입주한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네. 38로.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그 사회적 과정을 좀 여쭤볼 텐데요. 학창 시절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초중고는 혹시 어느 학교를 나오셨어요? 인성초등학교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말하다시피 자유공원을 많이 갔다는 얘기는 네. 저희가 중구 북성동에서 그 만석동이랑 북성대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네. 경계선인데 학교를 가려면 자유공원을 지나가야 돼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지나가려면은 네. 굉장히 멀어요. 대략 걸음으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어른 한 20분, 우리들 걸으면 한 30분 될 것 같은데. 그럼 애들은 더 걸렸겠어요. 네, 그죠? 멀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점이 네. 겨울에 어. 자유공원 넘어가려면 바닷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넘어가다 보면 매점 하나 있어요. 네. 제고 학교 옆으로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게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랑 같이 학교 가다 보면 추워가지고 네. 콧물 질질 흘리면 그 좀 쪼그리고 바람 잦아지면 다시 내려오고. 왜 그 학교를 가게 됐냐면 옛날에 네. 그게 미국 원조 받던 학교예요. 그쪽 주변이 다 미군 부대 있었고 네. 그 지금도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그 미국 원조 받다가 나중에는 사립이 됐어요. 제가 한 3학년 때인가 네, 한 그래요? 학자가 1,000원씩 내고 좀 학교가 멀어서 많이 저기 했죠.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그 중학교는 또 근방에 있는 학교 가세요? 예, 금방 다녔어요. 걸어서 다니셨어요? 더 가까웠죠. 인천 여자중학교니까. 인천 네. 여중을 다니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근처인가요? 고등학교는 좀 멀어요. 차로 가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살기가 힘드니까 좀 먼 데로 갔지. 그럼 학교 이름이 혹시? 그거 돼야 돼요? 저희 그냥 이제 그냥 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 이나 야간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요. 그러면 유년기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사실 이제 살아오시면서 거기도 다니다 말았어. 이나도. 여기. 네,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힘들었지. 여기도. 그러시구나. 야간 다니다가 몇 년 여기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그만뒀어요. 2학기 때. 그럼 따로 일을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집 옆에 동일 방직 있어. 어떤 방직이요? 동일 방직. 동일 방직. 예. 거기 다니다가 예.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로 나가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간호원들 독일로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해외 개발공사라고 해화동에 있고 동교동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모집하는 바람에 시험을 봐가지고 네. 이란으로 나갔어요. 이란으로요? 예. 이란에 그럼 몇 년 사시고 오신 거예요? 1년 넘게 있었거든요. 이란이 왜 갔다가 도중에 왔냐면은 네. 호메니가 팔레비 내쫓고 호메니가 앉으면서 그 당시에 나왔어요. 1년 한 몇 개월 있었을 거예요. 언어는 생활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그럼 대부분 그렇게 간 그러니까 곳에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손짓 발짓 다 하면은 다 통하더라고. 거기는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만 어느 정도 있고 네. 필리핀, 뭐 러시아 사람 다 같이 일했어요. 독일 사람. 그럼 일은 그 방직 일로? 예, 그 실험실 일로 들어갔어요. 제가 뽑혀가지고.
아,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그때. 그럼 여기 이란으로 갈 정도면 뭐 지원이나 이런 거는 다 해준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죠. 비행기고 뭐고 그 당시에는 다 해주고 네. 그거 이제 독일로 가는 간호사들 다음에 우리가 떠났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뉴스 뭐 영화나 이런 매스컴에 보면 사실 독일의 간호사 얘기만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같이 나중에 차후에 떠난 게 저희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러면 갔다가 오셔서는 또 한국에서 이쪽 일을 쭉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아, 결혼하셨어요? 네. 오셔서? 결혼하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당시 25살이었고 나갈 때는 20몇 살이었는데 한 1년 몇, 1년 더 23살 있었어요. 정도. 더 있다 왔어요. 1년 정도 더 있다가. 그러시 재계약했는데 호면이 들어오면서 전쟁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지. 아, 일은 거기서 잘 진행되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네. 나라적인 상황에 네. 그렇게 정리하고 오셨군요. 네. 아, 네. 그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가 요거는 사실 이제 사셨던 중구에서의 그 기억을 좀 더듬는 부분인데요. 학창 시절에 자주 다니셨던 장소가 아무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계양장 마을로 역사적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이라든가 오래된 학교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인천역을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역이 네. 인천역 뒤에 그 팔부두가 옛날에 연안부두가 네. 가기 전에 그 부둣가가 거기 있었어요. 생선 쉽게 해서 엄마들이 얘기하신 깡이라고 그럴까? 네. 그 업판장이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 많이 자주 가고 간 거는 이제 자유공원, 하교천, 중앙동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하교천. 거기 많이 가시고 홍일문도 혹시 아세요? 그러면 맨날 골로 지나다니는데. 글로 지나다니셨어요? 친구들이랑 홍해문 그쪽 재고 있는 쪽으로 많이. 그러시구나. 오래된 학교로 여기가 지금 대략 이제 인천 여자고등학교가 또 그리고 뭐 영아학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영화가 네. 나중에 생겼을 거예요. 인천 여중이 오래되고 최고 오래된 거 인천 상인천 여자중학교. 그게 인천역 오거든. 그거랑 인천 여중인가? 최고는. 오래됐어요. 혹시 66년 샛별국민학교 혹시 아세요? 영아국민학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네, 샛별? 샛별이 효열국민학교 아니나? 아, 이름이 바뀌었나요? 거기 방문 학교 있고 네. 전 박남춘 시장님이 그 방문 초등학교 나왔거든.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집이랑 이제 한 100m인가요? 200m 상관인데 철길 담 쌓는 바람에 이제 송울동이랑 이제 만동이랑 경계선이 된 거지. 네. 거기 다 북성동, 만사동, 송울동 경계선이니까. 네. 샛별이 잘 생각나. 효열, 또 동명. 네. 그렇게 있는 건데 샛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인천 고등학교, 창녕 초등학교 그쪽 그거 다 알아요. 다 있죠. 네. 네. 교회나 뭐 성당이 혹시 그쪽 주변에 좀 있어요? 저기 제일교회 제일 오래됐죠. 제일. 자유공원 밑에 인성초등학교 앞에 제일교회 있어요. 거기. 그래요. 인천 내리교회나 탑동 성당도 혹시 네. 아시나요? 그거 알죠. 네. 내리교회는 저기 신포동 가는 쪽이고 탑동은 신포동 시장 앞에 있고. 그래요. 자유공원이 혹시 만국공원이라고. 맞아요. 그죠? 네. 네. 그 인천부 그 청사가 혹시 인천시청으로 이렇게 됐던 것도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네. 현재 중구청 자리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거 여쭤보는 건 70년대 이제 변화했던 동인천의 이제 모습을 좀 유추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셔서 예. 그러면 그때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친구분들이 그쪽에 계시는데 여전히 좀 연락을 하고 지내시나요? 지금은 하지 않고요. 네. 다른 친구들이 또 있지. 여기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바빠가지고 그쪽으로는 좀 저기 하고. 지역의 친구들, 네. 이쪽에 또 친구분들이 네. 네, 많이 그러니까 생기셨어요. 가정 환경이 친구들도 자주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창 시절에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네. 학교 다닐 나이에 학교 못 다니고 엄마를 도와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맞으셨어요? 맞이에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성장 과정에서 네. 사회적,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회장님의 연령대 연배를 보면 네. 관련된 일화나 직접 경험하시는 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연도별로 다르게 좀 여쭤볼게요. 기억나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1950년대에 사실 한국 전쟁이 좀 생겼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직접적인 거나 뭐 간접적 그 이후에 뭐 어떤 어른들의 이야기, 뭐 인천항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세요? 예. 어떤 부분을? 인천항에서 이제 기차에 이제 석탄을 실으면은 네. 어머님들이 그거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훔쳐다 파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쟁 터졌는데 돈 벌 저희가 그 소린 들었어요. 연탄이 아니라 그 뭐 석탄 같은. 조개탄이라고 그러나 조개탄 뭐나 같은 저도 거. 모르겠어요. 조개탄인지 연탄인지. 하여튼 연탄 저기더라. 조개탄이 거야.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엄마들이 이제 기차 방통에 올라가고 그거 퍼다가 갖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요.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은 혹시 기억나시는 게? 미군 부대.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젊으니까 네. 미군 부대 배가 들어오면은 연합군 배가 들어오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살기 힘드니까 그 물자를 보급해 주는데 거기 가서 하역 작업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뭐 초콜릿이니 뭐 여러 개 소세지니 뭐 별 그런 거 다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미군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하역 작업들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주변은 바닷가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인천항이 많이 이렇게 그럼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죠? 활성화되고. 활성화가 굉장히 됐었겠네요. 그럼 전쟁 이후에 선생님이 미군 부대 주둔이나 원조를 보신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럼요. 그런 어떤? 월미도를 초등학교 때 갔는데 네. 해변가에 그 당시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수영장도 좀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인천 앞바다가 뭐 사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시인데 예. 보면은 모래사장에 미군들이 네. 해안도로에서 쫙 커피 같은 거 음료수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월미도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지금 그 놀이기구 타는 데가 없고 다 바다였어요. 그게 다 매립한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진짜 보기 좋다 했는데 저 역시 미국 사이 봤어. 미국 사이를 보신 거? 딸이. 네, 그래요. 미국으로 시집가 버렸어. 미국으로 시집 갔어요. 네. 너무 명절 때마다 생각나실 것 같아요. 자주는 못 나오겠네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 나오고 이제 애가 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래요. 그러면 60년대에는 저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또 해방운동도 일어났었고요. 그렇지.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기 막 새벽종이 울렸냐고 동네에 네. 아침 일찍 나가서들 청소들 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사실 선생님께서 10대 연령대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그때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80년대에 사실 5.18 광주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없고요. 저는 그 당시에 세인천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 생일전 아파트에 사셔서. 데모로 인해서 막 불편하거나 막 이런 체류탄 이런 건 괜찮으셨어요? 네, 전 거리가 머니까 여기니까. 아, 여기 인천사고 거기 광주고. 그러네요. 그냥 뉴스로만 접하셨겠어요. 네. 그쵸? 88 올림픽도 그 시대에 일어났었는데, 네. 그것도 뭐 그러면은 뉴스로 네. 좀 접하시거나. 아, 그게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일한가 있는데 네. 그 이제 88 올림픽 한다 그러니까 그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 내에서 우리나라를 인정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건 인정하지. 네. 꼴의 마담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네 나라 와서 한다고 굉장히 업신여기더라고. 아, 그랬는데 우리가 홍보한 게 그 88 올림픽 되면서 여기서 이제 저기 사진 같은 거 네. 한국은 이 정도로 산다 그런 거 홍보하고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봐야 돼요. 왜냐면 갈 때도 홍콩에서 우리들 엄청 무시당했어. 홍콩 공항에서. 아,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 게 그게 어디 해외에 네. 나가서 국민들이 기가 살 수 네. 있네요. 그죠? 대우가 틀려지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90년대에는 IMF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우리 제가 활동할 때니까 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터지니까 금모으기 네. 그거 해갖고 우리들 금 다 갖다 줬어. 금모으기 운동했었죠? 네. 그때 열심히 동참하셨네요. 가정에 뭐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우리 이제 순탄하게 잘 보냈어. 아, 네. 가지. 그러면은 그때 회장님께서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그때? 새마을 분예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 새마을 분야회를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36살 때 네. 우리 동이 통장님이 한번 분야에 한번 가입하라 그래서 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좀.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지 뭐 주민자치가. 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한 부분이 선생님이 앞에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동이천에서 계셨다가 그 중구에서 이쪽으로 성남동으로 오시게 된 게 결혼이라고 네. 하셨는데 남편분도 기존에 성남동에 계속 사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서울 살다가 네. 사업이 실패하니까 시집이 사업이 이제 실패하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직장이 한국유리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천으로 왔더라고. 아, 인천에서 다시 그러면은 그 직장을 하신 거 사업을 하신 거예요? 네,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 당시 80년대. 네. 그래요. 한국유리 위치가 혹시 어디쯤? 동구 만삭동에. 만삭동에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다 2세들이 망쳐놔가지고. 그럼 한국유리를 남편분께서는 몇 년을 하신 거예요? 한 20 몇 년인가? 한 30, 거의 30년 정도 다녔나 봐요. 명예퇴직했으니까. 퇴직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래요. 동구에서 성남동 쪽으로 출퇴근을 혹시 하셨어요? 예. 굉장히 거리가 멀었을 것 같은데. 저기가 있어요. 통근버스. 아, 통곡버스가 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통근버스. 인천 제철도 있듯이 네. 그 한국유리도 통근버스가 지역별로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요. 이렇게 대중교통이 아닌 이렇게 통근버스로 그래도 좀 다니셨네요. 그래요. 당시에 그
그 결혼을 하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성남동에 사실 그 당시엔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성남동으로 오셨을 때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아유, 진흙바닥이죠. 그렇죠. 그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 집이 뜨문뜨문 있고 네.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가 안 돼가지고 흙바닥에 있는 데 있고 세인천 아파트 앞에는 연탄 시커먼 거. 왜냐면 연탄 그 재료가 북항에 있는데 그쪽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날라 들어오니까 그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연탄들 많이 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화 없으면은 성남동 못 간다고 그랬어요. 네. 장화 신호에 다닌다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세인천 아파트를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원래는 세인천 아파트 안 살고 결혼해갖고 남의 집 전세를 살았는데 우연치 않게 집 나온 게 있다고 그래갖고 애 큰딸 낳고 1년 만에 그 집을 그냥 샀어요. 사갖고 그냥 우연치 않게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을. 그래요. 네. 그럼 가족들과 혹시 분가를 하거나 뭐 합가 뭐 어떻게? 아니 저희는 애초부터 네. 저희 부부끼리 살았어요. 시집 식구랑 안 살고. 그래요. 원래. 그러면 시부모님은 서울에 그때 계셨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거기 사시나요? 돌아가셨죠. 지금은 거진 100세가 다 되시네. 네. 전셋집 혹시 그때 위치가 혹시 어디쯤이셨어요? 이 거북시장으로 쭉 내려가면은 네. 그게 저기인데 거북시장 밑으로 쭉 내려가고 거기에 뭐 있냐면은 옛날에 구두방 바로 뒤에요. 그래요. 여기 혹시 그림을 우리가 좀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래서 대략 생각나시는 분을 여기가 동사무소 자리라면 네. 일로 쭉 내려가지고 여기가 저기지. 행길 건너서 여기쯤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사거리는 어디예요? 이 저기 거북시장 사거리요. 여기 지금 거북시장 사거리예요? 네, 이게 요게 음, 사거리. 여기 동사무소네. 여기가 동사무소. 예. 여기가 회장님께서 하셨던? 저기 구두방 뒤에 옛날에 할머니 떡볶이집 옆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때 세인천 아파트가 이쪽 위치? 아니, 여기서 살다가 예. 세인천 아파트는 다른 쪽이지. 다른 쪽에? 예. 블록이. 그러시구나. 여기 또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여기 사거리 나오면은 이쪽이 아니라 옆에 사거리다.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이. 선생님 그럼 여기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로 이렇게 이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 동사무소잖아요. 네. 그럼 거북시장 사거리야. 네. 그럼 여기 설명을 그럼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 자생약국 있어. 자생약국. 여기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자생약국 있어요. 자생약국인데 또 사거리가 나와. 그러면 여기로 가. 여기 또 사거리가 나와. 네. 여기 한성마트 있고 여기 주택 있고 여기 성남서. 네. 이쪽에 성남서 있고 여기 경남. 경남 안화숲이 거기예요? 예. 현재 살고 계시는 예. 거기시네요. 그게 옛날에 세인천 아파트예요. 이게. 재개발이 되기 전에 세인천 예. 아파트고. 지금은 경남 아파트고. 여기 한성마트, 여기 자생약, 여기 동사무소에서 쭉 내려면 거북시장 사거리 나오고 여기 농협이거든요. 네. 그 이쪽으로 오면 이제 구두방이 있어. 최초의 살은 집이 여기야. 그러다가 주택이고, 네. 그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자생약국인데 여기 또 사거리가 나와.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학교 있고 저희 여기 경남 아파트. 그래요. 지금 네, 현재 이게 지금 다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예, 그대로 있어요. 다.
여기 자생약국도 있고. 아, 그래요.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래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6년에서 한 80년대에 뭐 독일로 간호사로 가거나 또 이란으로 갔던 그 20, 30대 나이대에 지역 여성들의 이주는 그 당시에 또 어떠했을까요? 혹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그 개발공사 해외 개발공사라는 그 공사 자체내에서 네.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면은 모집 공고를 내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가서 면접 보고 테스트 받고 해갖고 예. 해외를 나가는. 아, 그러면은 회장님의 주변에 친구분도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또 동네- 학교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다 섞여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예. 전국으로 났더라고. 그러니까 전국 방직 회사에서 다 모여가지고들 와서 시험 보고 떨어지는 사람 못 가고 붙는 사람은 가고. 그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본 거예요? 그거를 몇 시간 안에 뭘 만들고 그런 걸 한 거예요? 이론 시험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대화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좀 물어봤겠지. 그 당시 이론이 있어야지 가니까. 예. 근데 우연찮게 저기 운이 좋아서 예. 실험실로 빠진 거지. 아, 그러시구나. 실험실 쪽도 있었나? 실험실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걸 한 거예요? 면을 네.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럴까 솜을 원면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예. 그 면이라는 거 원면이라고 그 솜을 갖다가 기계에 돌려오고 킬로그램 재고 몇 메다 뭐몇 킬로 나오고 뭐 그런 거 다 이 끊어지게 쳐서.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그런 걸 예. 체크하고? 예. 네, 그런 걸 하셨구나. 그러면 실험실 쪽에 가셨다면 다른 동기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뭐 어떤 곳으로 간 거예요? 현장에도 가고 또 실험실에 있다 또 현장도 났고 현장에 들어왔다 실험실도 오고 기계실도 들어가고 기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 하나는 네. 그 부속품 하나하나 네. 체크해갖고 이렇게 서랍에 넣어주고 그런 거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뭐. 그럼 그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셨어요? 예. 그래요. 네. 그 동구와 성남동 환경적인 차이를 좀 여쭤볼 텐데요. 동구는 대도시 좀 느낌이 났을 것 같고 성남동은 시골적인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우리 아저씨가 처음 80년대 데리고 왔을 때 예. 여기가 인천이냐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인천이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시골이라서요. 저는 인천시라는 건 송림동 현대시장 있는 데까지만 예. 인천시를 생각했지요. 성남동은 개 건너라서 경기도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도 인천시라고. 논 있고 바다 있고 막 미나리강 있고. 그래요. 남편분의 혹시 이주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원래 고향은 안산 분인데 예. 군 생활을 좀 하시다가 저기 도림동인가 영등포구 예. 그쪽에서 이제 시집애가 이제 큰 대리점을 하다가 네. 이제 사업 실패하니까 인천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저희 잠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회장님 갈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동구에서 성남동으로 오셨을 때 그 느낌이 사실 좀 시골이라 그 느낌이 너무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삭막했죠. 삭막했어요. 시골 동네라 이런 데도 있나. 그래요. 그 이웃을 사귀시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도 가구가 별로 없어서 어떠셨어요? 제가 얘기한데 그 자생약국 가게 그냥 구두방 뒤에서 살 때는 주택 몇 가구 사니까 그래도 잘 어울렸어요. 저는 사람들 잘 새겨요. 그러시구나. 그때 자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때는 없었나요? 아, 그 당시에는 우리 딸 혼자 있다 세인천 아파트 가서 아들 낳았어요. 그때 첫 아들 낳고? 네. 네. 여기 주택에서는 딸 낳고 거기 거리상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삭막해. 다시 내가 예전에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아유, 여기 이런 데도 있나 저쪽으로 이사 가지 그랬는데도 이 자리에서 벌써 몇십 년, 40몇 년을 살았네. 아유. 사실 이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좀 많거든요. 그때 사시면서 사실 정말 20대에 너무 집도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너무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엄청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 당시 밑에 침대가 2층 침대더라고. 네. 아래층에는 다른 친구가 자고 2층에는 제가 자는데 밤새도록 우니까 그 밑에 친구가 잠을 못 자는 거 어지간히 좀 울라고. 저는 객지 생활을 한 번도 안 하고 엄마 떨어진 게 이란 가면서 처음 떨어진 거. 저희 어머니 떨어진 게 아유, 그러셨구나. 많이 울었어요. 그럼 부모님과 가족과의 연락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편집했죠. 편지하다가 호메니랑 팔레비아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쟁 같은 거 나라 안에서 이제 그런 게 일어나니까 집에서는 많이 걱정했지. 저는 뭐 그냥 편지로 저기 계속 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곳에 사시면서 그러면 예전에 내가 그리웠던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그 동네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이란 가 있을 때? 예, 지금도 많이 생각해요. 테헤란에서 저기 카즈빈이라고 카즈빈은 카스피에 있는 쪽이고 거기 뭐냐 까즈빈이라고 그러나 그 가다가 숙소가 있었어요. 테헤란에서 1시간 거리야. 그 이란이라고 저기 할 때는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이 동일방주 쪽에서 열대 지방인데 뭐 석유 냄새 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작전을 짰던 거야. 근데 막상 거기 가서 갔는데 6월 달에도 눈이 안 녹은 거예요. 맞은편 산 높은 데서. 근데 테헤란도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많이 추웠겠네요. 겨울에는 추워요. 그렇게 거기서 잘 친구들이 이렇게 재밌게 잘 지냈지. 러시아 할아버지들이랑. 그래요. 거기에 그럼 친구분들하고 생활하시면서 뭐 입맛에는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으셨어요? 저는 원래 우리 사이가 지금도 미국 사이지만은 우리 장모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서양 음식을 굉장히 잘 드시나요? 스파게티, 뭐 피자, 뭐 3년 전에 가서 한 달 있다 와도 한식을 안 했어요. 거기 음식을 다 그런 적이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식 식당에 가면은 이란에서도 이제 일하다 근무하다 보면 한식 식당이 있고 이란인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란인 식당 가. 거기가 뭐냐면 양고기 버터 깔고 소금 간해서 양고기 숯불에 구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밥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 그런 거 먹으러 다녀요. 식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으셨네요. 잘 가서 돌아다니면서 잘 찾아 먹었어. 그러니까 꼬레이 마담 이상하대. 네. 그러면 저희 분야회를 사실 새마을 분야회를 진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오셨는데 그때 활동은 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통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36인가 7인가 됐을 거예요.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제 회원으로다가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총무 보고 총무 5년 하고 평회원 4년인가 5년 하고 그다음에 회장 자리에서 이제 6년을 한번 떠나야 돼요. 이것도 장기 집권 없어요. 6년이에요. 한 번 투표해가고 저기 되면은 임되면은 6년 그거로 끝나는 거. 그거로 끝나서 주민자치회로 왔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초창기 멤버지. 네.
혹시 이걸 주민자치 회장님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마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장님을 돕는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 저희 조직은 회원이 이제 32명이 돼요. 네. 그러면 분과별로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분과별로 있어갖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 네. 그전에는 친목계식이지만은 이제는 예산을 네. 1년에 4천만 원, 3천만 원, 4천 운영비까지 해서만 4,300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총회까지 다? 예.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내가 우리 주민자치 계획 세운 대로 예. 분과별로 예산 다 신청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요. 예.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저 일을 돕는 분들은 모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원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갖고 자원 저기 해갖고 예. 일을 해주시면 나중에 자원봉사 시간을 달아주는 거 센터에다 연락해갖고 아, 그런 네. 식으로 하셔요. 그럼 혹시 뭐 그 당시에 뭐 새마을 분여회 때 뭐 동관리나 계모임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었어요? 저는 총무를 봤으니까 저희가 정산 처리하고 이런 거 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네. 새마을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저렇게 일 많은 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새마을 분야에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그 경험을 예. 예, 쌓여서 예. 예. 그럼 이게 사실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뭐 회비를 내고 이렇게 운영이 됐었나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회비 1인당 5만 원씩 그거 회비를 적립을 해놔 다 모아갖고 이제 그거는 회비는 회원이 낸 회비는 쓸 수 있는 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조사 뭐 행사 이제 상을 탄다거나 뭐 결혼식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밥값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따면은 저런 식으로 다 일을 해야 돼요. 근거자료로. 그리고 사업 예산에서 내려오는 건 예. 공개적인 저런 활동으로. 네, 그거로 카드로 다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투명하게. 그러면 새마을 분여회 때도 그렇게 재정이 운영이 된 거였어요? 그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새마을 분야에는 바자회를 하면은 그 티켓 같은 거 저기 하고 네. 또 이제 저희가 물건 같은 거 팔면은 네. 이제 그 이익금으로다가 부리뜯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따로 뭐 계모임을 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건 안 해요. 계모임 같은 그쵸. 건 절대 그런 거 안 안 하고 이제 공식적인 거 이제 바자회하고 부리뜯기도 해주고 애들 도움 주고 그리고 또 뭐야 그거 여러 가지 했지. 네. 거기서 이제 수익금 나오면 또 이제 네. 공식적인 다른 거에 또 이렇게 그다 하시고. 해지 돼 이익금으로다가 네. 뭐 예를 들어 미역을 판다든가 뭐 그 액젓 뭐 이런 것도 팔고 김 팔고 그런 식으로 새마을에서 그래요. 그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체가. 그렇죠. 도움 주면서 겪은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이 바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물건들을 다 갖다 놓고 하긴 하지만은 네. 초청장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쓰려고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업체를 들어가 그러면은 그 반갑게 해주고 고맙게 말 한마디 답도 잘 해주면 고마운데 네. 완전히 질색팔색을 하고 하면 내 자신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생각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좀 후원만 해주면 좋은데 문전박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총무였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유 회장님 전 이거 못하겠다고 동네 위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네. 문전박대 당하면서 내 자존심까지 꺾여가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 근데 막상 내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래요. 책임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자존심 꺾고 손을 내밀어야지 어떡하나 그래야 동네 또
도와주고 다 하지. 아, 그래갖고 시작했어요. 그러시구나. 또 총무님으로 계실 때와 회장님으로 계실 때 또 그 마음이 틀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를 내 것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시는 방법이 대략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다니다 보면 저는 저기 홈플러스 같은 데도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오래 살다 보고 하니까 많이들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주변 연줄연줄해서 들어오면 또 이렇게 도와서 저기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아, 그러니까 뭐 딱 잡아 뛰진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좀 안 좋거든요. 칼 자르듯이 뭐 자르듯이 그렇죠. 하면 아마 한 동네 또 네, 분들이고. 그래서 안 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는 저기로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요새는 예. 큰 업체에서들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는 우리 주민보다 먼저 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후원을 해주셔. 네. 그러면은 너무 고마운 거지. 요번에도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기에서 만나서 후원을 받았지만은 지금 한 3년 됐나? 2, 3년 됐나 보다. 네. 동아기업이라는 데서 쌀 170포대가량, 한 거의 180포대가량 후원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게 내 예. 동네 주민들한테 좀 저기 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니까 기분 좋죠. 아, 네. 그런 중간 데서 역할로 또 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셔서 제가 할 거는 그런 거니까. 하는 중요한 동안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단체 지금 이제 새마을 분회와 지금 주민자치활동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 여성분들의 삶을 이렇게 회장님도 나름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종속적인 여성의 삶에서 뭔가 주도적인 여성의 삶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나는 예. 이상하게 단체 들어가고 예. 그냥 생활에 보탬되는 건 못하고 여기만 빠져갖고 그냥 많이 저기 해요. 그러면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누가 들으면은 간에서는 안 좋을지 몰라도 우리 우리 주민자치도 젊은 세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 사업을 해라. 장사라든 뭐 있어야 된다. 보탬이 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 찾아라. 그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나이 먹어도. 자식들이고 내 가정이고 너무 나는 32년인가 그냥 단체만 빠지다 보니까 예. 좀 그렇다. 사는 거는 넉넉하지만은 내 자신이 뒤돌아볼 때는 예. 좀 그렇다. 같이 겸해서 가면 더 좋다. 굉장히 큰 후배들한테 그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내가 재정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좀 그렇게 하면서 남 도와줄 수 있는 거 꼭 굳이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금전적으로도 후원해 줄 수 있잖아. 네, 그런 그렇죠. 거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원해요. 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겸해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없으면 그건 쉽지 않은 거다. 네. 내가 없는데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좀 쉽지 않은 거니까 네. 그 저기를 많이 하지. 네.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분여회와 주민자치 활동에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는 폭이 좀 좁아요. 음. 근데 우리 지금 보다시피 저 문화체육교육분과 도시환경분과 복지분과가 있는데 예. 저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를 받아갖고 움직이니까 구해서 근데 분야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 받는 게 없거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사업을 해갖고 이익금으로다가 그거를
충당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야. 자기네들 회비 10,000원씩 내고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아. 그리고 삶이 네. 지금은 같이 맞벌어야 된다는 저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안 들어와. 예, 그럴 것 같아요. 되니까 새마을 분야에도 좀 그래. 아무래도 활동 면에서는 예산이 지연되고 이러면 좀 더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고 또 체계적으로 딱딱 저렇게 해고 되니까 많이 좋아. 네. 그러니까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네. 옛날 주민자치가 아니다. 그 뭔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다행히 네. 우리 분과원들이 주로 한 분과에 한 10명씩 계시는데 네. 예를 들어 복지분과에서 사람이 모자라면은 네. 타 분과에 와서 도와줘. 교육문화, 뭐 도시 환경 네. 서로 도와주니까 마찰이 없고 좋은 거야. 네. 그리고 그러겠네요. 다른 분과에서 못하면 또 복지분과에 가서 우르르 가서 또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성남 이동은 제 자랑이 아니라 주영이에요. 다른 곳은 여기서 모자라도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안 도와준대. 그래요. 니네 분과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저희 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좋죠. 원활하게 그쵸? 네. 이끌어가기 괜찮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럼 과거 어려웠던 주민과 현재 주민들은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장님이 지금 쭉 살아오신 거 보시면서. 과거에는 정이 넘쳤는데 네. 지금은 정이 없지. 그게 이게 느껴지세요? 딱 끊고 맺고가 저기 돼버리니 사는 게 점점 이 코로나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저기 했지만은 제가 구매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30대 후반 40대 초때 이때는 정이 넘쳤어요. 서로 나누고 따뜻하고 이야기 한마디 더 그럼. 건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 음.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한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자꾸 네. 하니까. 그런 건 피부로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질문한 부분들이 지금 쭉 이 보람까지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 활동하시면서 사실은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아까 전에 보람도 좋은 점이고, 또 뭐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좋네. 또 안 그런 점은, 이건 어려워. 이런 거 혹시 좀 있을까요? 어려운 거는 이제 다 지금은 저기 하니까 많이들 와서 도와주고 제가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회원들, 우리 주민자치 회원님들한테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 주민자치 회원님들은. 다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나 봐요. 특별히 어려운 점이 하시면서. 우리 주민자치는 어려움이 없어. 그래요. 근데 이제 타 단체들이랑 이렇게 할 때 우리 동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10개인가 11개인가 12개 단체 이렇게 해서 뭐를 좀 하자 하면 이제 한두 개 단체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를 좀 하자 하면은 다른 단체는 빨리 다 해. 그 어느 제 단체가 아니에요. 딱 한 군데는 좀 이상한 쪽으로 가. 근데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단체가 어떻다는 거를 알고 단체장이 되면 괜찮은데 별로 그다지 안 하고 있다 하면은 문제가 돼. 그래서 그렇더라고. 그래요. 이 주민자치 회장님의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예, 몇 년 정도인가요? 2년 하고요. 네. 연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2년 하고. 그럼 회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1년이고 내년까지예요. 내년. 내년 12월까지고 네. 내년 9월 달에 총회를 열면은 내가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은 또 딴 사람이 나온다면 경선 붙는 거고 한 번은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요. 새마을 분야와 주민자치의 혹시 인원수는 각각 또 어떻게 되고 그 변화는 틀리죠. 어땠어요? 변화. 우리 저기는 주민자치는
그나마 사업비가 구에서 나오고 회의수당이 나오니까 예. 회원이 많아요. 근데 새마을 분야에는 예. 자기들 스스로 자기 돈 내가지고 그거 하니까 없어. 아, 네, 거기 그러겠네요. 단체말로 새마을 분야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다 힘들어요. 아, 자체적으로 하고 네. 이러니까 아무래도 인원수는 늘기보다가 자꾸 줄어들고. 줄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아, 그렇죠. 그러면 회장님 그 가정을 꾸리시면서 그 당시 가족의 먹거리는 어디에서 많이 사셨어요? 아이, 전 거북시장이죠. 그냥 거북시장에서? 그러면 정서진이나 강남시장 이런 데는 잘 안 가시는 편이세요? 안 다녀, 아예. 그렇죠. 대형마트도 잘 안 가신다고 하셔서. 네, 안 가요. 그럼 당시에 과거에 뭐 당시에 자주 가셨던 병원과 시장이나 공원, 학교 등이 있으셨을까요? 아, 학교는 성남서초등학교 집 앞에니까 가는 거고, 네. 공원은 우리 옆에 네. 옛날에 이학재 청장님이 최초로 해준 녹지공원. 아, 녹지공원. 네, 그쪽 있잖아요. 네. 거기 가고. 음, 병원은 뭐 인내과 음, 뭐 이런 데 다니고. 자주 다니시고. 다 이 동네예요. 아, 네. 뭐 여기 떠나는 건 아니야. 다 타 지역으로. 그래요. 원적산 그쪽 공원인가? 그 천마산 공원에 보면 둘레길도 있던데 회장님도 가끔 가시나요? 예, 거기 갔었는데 네. 제가 힘들 땐 거기 많이 갔었어. 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레길 왜 그러냐면 이제 얘기 좀 제가 59에 네. 58인가 9에 림프종양 오면서 우울증이랑 갱년기랑 다 한꺼번에 왔어요. 아, 그거 뭐라 그러지? 이 고소공포증 있는 거?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와갖고 아이고. 진짜 살기 힘들었을 때 네. 원적산 둘레길 운동 시키더라고 우리 아저씨가. 네. 그때 굉장히 가고 힘드셨겠네요. 그때 가고 다리가 안 좋으니까 잘 안 돼. 그래요. 몇 년간 그렇게 또 한 3개월 동안 혼났어요. 난 그거 내 자신이 네. 내가 그런 병 걸린 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맨날 활동하고 맨날 싸돌아다니는데 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나.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단체에 있던 분들이 그러더라고. 네. 아니 김연아가 세상 팔자 좋은 여자가 왜 그런 병이 걸려? 왜 그래?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지금 강범수 청장님 초창기에 구청장님 나오실 때야. 네.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 부평 성모 다니다가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림프종양, 이 림프종양은 아는데 예. 이게 잠 못 자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 목에서도 막 이상 오고 이게 뭐야 말 못하는 병 그런 것까지 대인기피증 오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오는데 뭐 다 검사했는데도 안 나와. 그래갖고 얼로 왔냐 국제성모로 갔어. 국제성모 가서 좀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래 그래서 이상 없는데 그런데 그러더니 그러면은 나 머리 MRI 찍고 심장도 찍고 다 찍어보자고. 그러니까 심장을 또 교수님이 왜 찍니? 그러니까 몰골이 하도 안 좋으니까 그 MRI 찍을 돈을 안 낼까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걱정하지 마셔요. 돈 걱정하셔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왜 돈 걱정을 하시냐고. 찍을 테니까 그냥. 근데 다 이상 없대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석사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경경니까 한번 가보래. 그 약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 함흥냉면 사장님 있어. 아시죠? 거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편한 병 걸렸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좀 그런 끼가 있는데 나와봐 오늘 모임이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약을 하루에 3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갖고 논아서 먹으래. 근데 마약 중독자 같아요. 저녁에 되면은 막 이 손이 떨려. 그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그때 나중에 우울증이라는 거였어. 그때 아니 내가 왜 우울증 걸리냐고. 그래갖고 약을 3분의 그거 갖다 막 3개 먹을 거 2개 먹고 그 다음에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하나에서 또 반으로 이렇게 줄여갖고 3개월 만에 다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이 일체 안 먹어요.
그렇게 약을 끊으신 게 언제 정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8년 전이니까. 아, 네. 8년 전. 그때 그럼 둘레길도 걷고 나름 네. 운동도 하시고 네.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네. 따로 또 하셨네요. 네. 그죠? 그 활동하시면서 그 기간에는 또 활동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기간에도 힘들을 때 단체장님들이 밥 사주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월미도고 오지고 다 딛고 다녔는데 난 그 병인지 몰랐어. 내 자신이 아. 우울증 이런 거 세상 편한 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50대 엄마들한테 제가 그래 건강관리 잘하라고 보약도 좀 먹어주고 예. 그래야지 저기가 된다. 갱년기약도 먹으면서 나는 이거 무시하고 이러고 다녔더니 이런 병 왔다. 그리고 그 경험을 또 그래갖고 그 약을 사면은 네. 우리 회원들한테 먹어보라. 여자들이 이제 좀 그런 증세가 온대. 네. 그러면 그 알이 하나에 3,000원인가 4,000원이야. 병원 처방전 해서 아니 처방 아닌 거 이제 약국에서 따로 파는 거예요. 아모레에서 나오는 건데 자음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30개 12만 원이더라고. 하나씩 먹어보라고 줘. 얘도 이거 먹고 괜찮으면 이거 사 먹으라고. 아, 네. 몸이 건강해야 된다. 맞아요. 혹시 성남 약수터도 가끔 가세요? 거기에 다 거기 있지 뭐 둘레길 약수터 갔다 둘레길 도는 거지 뭐. 뭐 따로 뭐 추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녀분들하고도 가거나 뭐 가족들하고도 가고. 거기 우리 저기 아들 딸들 데리고 거기에 물장난 네. 하기 좀 저기 좋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물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안 데리고 다녔어. 그래요. 그쪽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네. 뭐 다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배드민턴장도 그래요. 있고 다. 아모레 같은 경우에 집에 방문해서 그거를 아니. 방문하거나 그러나요? 저희 아들이 학원을 운영하니까 네. 거기 자녀분이 다니는 집 엄마한테 제가 팔아주지. 아, 네. 애 보내주는데 내가 그걸 팔아줘야지. 딴 데 가서 사면 안 되지. 미안하지. 네. 거북시장에서 회장님께서 사실 자주 가셨던 뭐 가게가 혹시 있으세요? 여기 맨날 다 돌아다니지. 뭐. 다 특정한 곳은 아니고 다 이렇게 다 그걸 동네니까. 다 가요. 음. 여기 파출소 위에 야채 가게 싸게 팔아요. 거기서 야채 사가셔. 네. 그리고 동인천 신포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아는데 회장님도 거기에 좀 많이 가셨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거기 저기 뭐 신포시장 안에 네. 튀김 야채 튀김 가게도 있고 네. 옛날에는 도나스 크게 튀겨갖고 또 저기 하고. 그게 집에서도 가까웠어요? 가족들하고도 가끔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우리 아시 한국일이 다닐 때는 네. 글로 이제 경양식이랄까 옛날에 먹으면은 이제 함바스테 뭐 이런 거 네, 먹었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스파게티도 먹고 다 하는데 네. 그런 거 먹으러 거기 가고 그 사장님이 누구였냐면은 우리 가정동에 가정 그 3동이랑 1동 3동이구나. 저 개나리 아파트 데가 2동이구나. 그쪽으로 돌체라는데 아시는지 몰라. 거기 부패하시던 분인데 그 사장님 거기서 신포동에서 경양식 거기도 가서 먹고 그랬죠. 그래요. 지금은 신포동도 가요. 나가 지금도. 애들이 밥 먹으러 가자면 이제 거기 가고 영종 가고 그래요. 다 돌아다니지.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회장님은 외부에 뭐 송도나 뭐 이런 다른 곳에 좀 가끔 가기도 하시나요? 그 일 있으면 가는 거고 따로 뭐 주로 쉬거나- 먹는 거는 우리 동네 함흥냉면이나 여기 토박이인가? 거기 우리 후원해준다. 거기랑 영종이랑 영종 신도시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구베터 있는데 거기 잘 가지. 송도는 덜 가. 그래요. 여기서 가깝잖아. 거북시장에서 신포시장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과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많이 안 처지지 거북시장이. 과거의 거북시장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옛날에는 네. 싸게 팔고 막 이랬어요. 물건도 좋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듣는데 물건도 안 좋고 비싸고
그러니까 강남시장이나 정서진으로 많이 빠져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싸게 팔아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기 땅이 아니라 국가 땅이고 도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싸게 팔고 좀 보기 좋게 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첫째 비싸다는 소리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마저 그 소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비싸다고 그래서 아니 뭐가 비싸요? 다 저기지. 아유 거북시장 비싸요. 강남시장 가고 정서진 가보셔요. 얼마나 싸고 좋은데요. 택시 기사님도 이쪽 근처에 사시나 봐요. 그 정도로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인 스스로 네. 그거를 마인드를 바꿔야 돼.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생각하지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장사하는 거니까 장사꾼은 네. 물건 좋으면서 좀 조금 그렇죠. 덜 먹고 주민한테 저기 하라 이거야. 네. 그래 이렇게 넉넉하게 좀 베풀면서 그렇죠. 그래. 걱정이야. 저거를 거북시장이 그럼 옛날에는 어땠는지 지금보다 거북시장은 네. 옛날에는 저기 입구 사거리 있잖아. 사거리 지나서 그 롯데리아에 있던 자리 아셔? 예. 그 뒤가 노점 니아까 끌고 다 팔던 자리예요. 네. 거기서 일로 올라오신 거야. 그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그나마 제일 오래되신 분이 네. 요 앞에 건어물 파는 아줌마야. 그때 그러면 리어커에 그렇게 파셨던 분이 지금 건어물 장사를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없어. 지금 다들 없고 이게 대팔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건물 짓는 데가 옛날에 한양 쇼핑센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 앞에서 팔던 아줌마인데 그나마 최고 오래되신 분이야. 그분이. 예. 얼마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아줌마 옛날에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장사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물건을 뭐 아무래도 금액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도 지금 전체적인 상인분들이 금액이 조금 다들 비싸게 다른데 보다 저는 비싸나요? 그냥 여기 가는 집들만 가니까 야채 사고 그러니까 뭐 남 탓 안 해요. 근데 그래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기 터놓고 얘기해. 네, 말씀하셔도 돼요. 농협 앞에 노각 있죠. 노각 아시지? 늙은 오이. 네, 쉽게 네, 해서. 맞아요. 그거를 그 전날은 4,000원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농협 앞에서 사는 아줌마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갖고 와서 파시는 분에서 그거 좀 사놓으라. 그 집 그 가지 하나에 1,000원씩 사면서 그 노각들 좀 받아놔라. 그랬더니 가지러 왔더니 하나에 5,000원이래. 왜 바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줌마 어저께는 4,000원 했는데 오늘 5,000원 받으면 어떡해? 그랬는데 내가 그 다음 날인가 동구를 갔어요. 동구 제 친정에 갔더니 야채 그 차 갖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근데 얼마냐니까 3,000원에 팔았다. 금액 차이가.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가 안 가져가면 달래. 그래서 아줌마 이거는 내가 얘기하고 우리 여기 아줌마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5,000원 주고 비싸도 사간다고 안 가져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15,000원 딱 내가 주고 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러네요. 부쳐 먹어도 어지간히 부쳐 먹어라 이거지. 냉겨 먹어라 이거야. 그러게. 좀 저렴하게 넉넉히 좀 하시면 좋은데. 근데 좀 내가 와서 집에 오니까 크긴 크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이하는 삼고 그냥 말았어. 그래요? 내가 다음에 안 가면 되지. 회장님께서 거북시장 위치나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북시장에 이제 여기 마트가 있고 뭐가 있고 요거를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저희가 위치적으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육교 저 크게 그리셔도 되고요. 육교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거북시장 같은데 여기 육교?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해도 되고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거 육교라고 쳐. 네네.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네. 너무 내려갔다. 여기 동사무소. 네.
설명은 저희가 이렇게 들어서 네. 할게요. 네. 여기 내려면 동진 아파트. 여기 핸드폰 가게. 네. 여기 족발집. 예. 제가 여기 적을게요. 네. 회장님께서. 여기로 가면 이렇게 가면 여기 위에 선두교. 선두교에 이제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봤었거든요. 선두교 있고. 네. 여기 보건약국. 네. 여기 신발 가게도 있고 다 있어. 아, 네. 약국이죠. 보건 여기 이불 가게도 있는. 예전에 리에커가 있었던 그 자리는 혹시 어디쯤이에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네. 아, 네. 여기는 생선 가게. 건어물 거기가 여긴가요? 여긴 아니지, 생선이고? 건어물이 이 앞쪽이지. 여기 동사무소 여기 마당이면은 아, 여기 아줌마. 여기에 건어물 네, 가게가 네, 있어요? 건어물. 음, 그냥 노점에서 해요 지금도. 아줌마는. 네. 여기 뭐 생선 가게 뭐 이런 거, 네. 떡볶이 뭐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꽃집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꽃집은 여기. 아. 여기 골목이 있으니까 네. 여기 꽃집. 이쪽으로 잡으면 돼. 여기 꽃집. 네. 여기 내려가면은 또 골목이야. 이 골목이고. 아 꽃집이 이쪽이다. 이 골목이니까 여기가 꽃집. 커서 여기 고깃집. 예. 함흥냉면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 식당은 어디예요? 여기 더 가야 돼. 아, 더 가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구두방 있고 네. 여기 있으면은 여기 고깃집 있고 이 거북시장 사거리라고 해. 여기가 거북시장 사거리요? 네. 네. 여기로 쭉 내려가면 함흥냉면 나오는 거야. 아, 여기가 함흥냉면이야. 예. 여기가 올리브영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여기 기어보니 네, 예. 아, 그거요. 아,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리신 거를 좀 볼게요. 여기 거북시장, 육교. 육교, 네. 그리고 이쪽이 건어물, 네, 예, 그쪽이고 여기가 선두교. 선두교회 쪽에 보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현재 성남이동 행정복지센터, 예, 거기죠. 여기는 동진 아파트. 동진 아파트 쪽이고,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생선 가게고요. 그리고 이쪽은 잠깐만, 여기 족발집이랑 핸드폰 가게, 예. 예, 그리고 여기가 보건약국 예. 쪽이죠. 예. 그리고 이쪽은 고깃집 있고 예, 고깃집이고, 이쪽에 동그라미 하신 곳은 꽃집. 아, 꽃집. 자, 여기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꽃집이 여기다. 여기 약국이야. 아, 여기도 약국이에요. 네, 약국이. 여기가 꽃집. 네. 예, 그리고 여기는 함흥냉면. 예, 이쪽으로 네. 내려가면 여기 함흥냉면 있는 거야. 네. 그럼 예전에 리어커 거북시장 자리랑 리어커 여기, 장사했던 여기. 위치가 여기가 예전에 예, 예. 함흥냉면 이쪽에서 쭉 내려가야 되고. 아, 그러면 예전에 거북시장 자리가 이쪽이었어요? 예, 예. 함흥냉면 못 가서요. 아, 이쪽에. 그리고 리어카가 장사했던 쪽은 이쪽 편에 있나요? 리어코가 이쪽에 있었지. 이쪽에. 예. 여기가 원래 롯데리아 있고 다 있었던 자리인데 롯데리아 있었. 그 자리가 옛날에 초창기에 거북시장 리아카 놓고 장사했던데. 아, 요 정도 위치에서는 예. 안 되겠다, 그죠? 리어카. 과거에. 네. 여기 대략? 어디? 저기 이쪽이 기업은행. 이쪽에 신한은행인가? 기업은행, 은행이 이쪽에 있죠? 네. 이쪽 위치에. 대략. 은행이 이렇게 있고요.
네, 대략 저희가 거북시장의 전체적인 걸 좀 한번 그려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면담을 좀 하려고 해요. 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뭐야. 네. 내가 고마워요. 예, 그럼 오늘 1차 예, 면담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